가을의 찬바람이 30년 된 벽지를 살랑거리게 하는 아침이었습니다. 박분자 여사는 언제나처럼 5시 30분에 눈을 떴죠. 58살의 그녀에게 시계는 필요 없었습니다. 몸이 알아서 깨우니까요. 좁은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손으로 전기밥솥의 버튼을 누르며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 밀렸네. 3개월째. 박 여사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 민수의 이름 옆에 붉은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렸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이제 9개.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세입자 민수의 월세가 또 밀린 거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작은 골목길 건너편에 친구 은희의 반찬 가게가 보였습니다. 20분 후 박 여사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한 손에는 민수의 방으로 가는 열쇠가 쥐어져 있었어요. 옆집 할머니가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는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쳤죠. 오늘따라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삐걱거렸고 녹슨 난간은 손에 묻어났어요. 민수의 방 앞에 서서 박 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벽에 귀를 대보니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시간에 뭐 하는 거야? 노크 소리는 의도적으로 크게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피곤한 얼굴의 민수가 나타났어요. 29살, 키는 크지만 어깨는 축 처진 청년이었죠. 구겨진 티셔츠에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 박 여사의 눈초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수 씨, 월세 언제 갚을 건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민수는 눈을 내리깔았어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말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지난달에도 그랬고 그 전달에도 그랬죠. 젊은 사람이 체면도 없이. 박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옆방 문이 살짝 열리더니 다른 세입자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가 황급히 닫았어요.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죠.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몇 군데 면접 결과 기다리고 있어서. 면접은 몇 달째 본다면서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 내 땡전 한 푼이 아쉬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 민수 씨 나이에 철이 없으니까 걱정돼서 그래요. 박 여사의 말에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죠.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봉투를 가지고 나왔어요. 일단 5만 원만이라도 드릴게요. 나머지는 주말까지 꼭. 박 여사는 봉투를 받아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자꾸 걱정한다니까. 우리 현수는 4살 때부터 스스로 다 챙기고 대학 때도 배달하면서 학비 벌었어. 지금은 해외 나가서 잘 살고 있고. 민수의 눈빛이 바닥으로 향했어요. 박 여사는 계단을 내려오며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애들은 다 핑계야. 반찬 가게로 향하는 길, 은희가 가게 앞을 쓸고 있었어요. 박 여사가 다가가자 은희는 빗자루를 세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부터 누구한테 잔소리했길래 얼굴이 그래? 윗집 민수, 또 월세 밀렸어. 은희는 박 여사를 가게 안으로 이끌었어요. 분자야, 요즘 취업이 쉽지 않은 세상이잖아. 걔도 사람인데 너무 몰아붙이지 마. 박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희야, 너무 호의호식하게 자라서 그래. 우리 때는 말이야. 두 친구의 대화는 계속되었지만 박 여사의 마음 한구석에는 민수의 처진 어깨가 자꾸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세상은 냉정한 법이니까요. 오전 9시 민수의 방에는 형광등 불빛만이 흐릿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은 꺼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구겨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소리 없이 쌓여 있었죠. 민수는 침대 위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문질렀습니다. 또 떨어졌다. 이번이 16번째 면접 탈락이었습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닌 그저 동네 마트 사무직이었는데도 말이에요. 민수는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분주했고 그 속에서 홀로 멈춰 있는 건 자신뿐인 것 같았죠. 달력을 바라보니 이제 열흘 후면 또 월세를 내야 했어요. 하지만 통장 잔고는 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민수는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어요. 대학 시절 창업 동아리에서 만들었던 사업 계획서가 있었습니다. 지역 특산물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팀원들은 모두 취업하며 흩어졌고 민수만 이 아이디어를 고집했지만 자금도 인맥도 없어 포기했었죠. 이거라도 해볼까? 서울시에서 청년 창업 지원 사업 공고를 본 건 우연이었습니다. 마감이 내일까지였어요. 민수는 밤새 계획서를 다듬었습니다. 희망이라곤 보이지 않는 현실이었지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죠. 새벽 3시 제출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번에도 안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야겠지. 민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은희의 반찬 가게에 앉아 있었어요.
두 친구는 서로의 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잘 지내니? 요즘도 연락 잘 안 해? 박 여사의 표정이 복잡해졌죠. 한 달에 한 번 문자나 보내. 바쁘다고. 그래도 잘 지내는 것 같아. 돈 한 번 안 빌려가고. 은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분자야, 돈 안 빌려가는 게 잘 지내는 거니? 가끔은 자식도 부모한테 기댈 수 있어야지. 은희야, 넌 몰라. 내가 남편 없이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립심은 어릴 때부터 길러야 돼. 그때 은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아보니 아들이었어요. 엄마,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갈게. 뭐 필요한 거 있어? 은희는 민수를 떠올리며 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분자야, 사람마다 사정이 있는 법이야. 그 청년도 나름 노력하고 있을 거야.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노력은 무슨.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래. 고생도 안 해보고. 아, 맞다. 전기세도 밀렸더라. 올라가서 얘기해야겠어. 은희가 말렸지만 박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가게를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죠.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어요. 민수의 방, 그가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생소한 번호였어요. 망설이다 받았죠. 김민수님 맞으십니까? 서울시 청년창업지원팀입니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귀를 의심할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지원금은 다음 주 중으로. 전화를 끄는 민수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년 만의 기회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졌죠. 그는 잠시 바닥에 주저앉아 감정을 추스렸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제일 먼저 박 여사에게 가서 밀린 월세를 갚아야겠다고. 옷을 갈아입고 나서려는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박 여사가 서 있었어요. 표정은 여전히 냉랭했죠. 민수 씨, 전기세도 밀렸더라고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서울시 창업지원에 합격했어요. 지원금도 나오고 사무실도 제공해준대요. 다음 주에 월세랑 전기세 다 정산해 드릴게요. 하지만 박 여사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살이에 단련된 그녀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죠. 그 돈 어디서 났어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은데. 민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프게 쿡 찔렸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믿어주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서 있었어요. 박 여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말까지예요. 그때까지 안 되면 나가야 합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박 여사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뒤에서 민수의 방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다음 날 아침 민수의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짐은 대부분 사라졌고 책상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박 여사는 그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밀린 월세와 전기세가 정확히 계산된 금액이 들어있었고 쪽지도 함께 있었죠. 박 여사님, 믿어주시지 않아 마음이 아팠지만 이해합니다. 저도 살면서 많이 속았으니까요. 월세와 전기세 모두 정산했습니다. 방은 깨끗이 청소했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 여사는 쪽지를 읽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를 허전함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죠. 돈은 받았지만 마음이 개운치 않았어요. 은희의 반찬 가게로 향하는 길, 박 여사는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적셨지만 닿지 않았어요. 가게에 들어서자 은희가 수건을 건넸습니다. 비 오는데 우산도 안 쓰고 왔네. 무슨 일 있어? 박 여사는 민수가 떠난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래도 돈은 다 갚고 갔어. 은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분자야, 그 청년 정말 창업한다고 했다며? 그냥 믿어줬으면 어땠을까? 세상에 쉽게 믿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어. 사기 아니면 마약이야. 요즘 젊은 놈들 무섭다니까. 두 사람의 대화는 문이 열리며 끊겼어요.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박 여사의 아들 현수였습니다. 36살의 그는 피곤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죠. 어머니. 박 여사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현수야, 언제 왔어?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현수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전에 들어왔어요. 할 말이 있어서. 박 여사의 얼굴엔 기쁨이 가득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아들이었으니까요. 은희는 조용히 자리를 비워주었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밥 차려줄게. 회사는 어때? 여전히 바쁘지? 현수는 대답 대신 어깨를 으쓱했어요.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 옆에서 맞는 비가 전혀 차갑지 않았죠. 집에 도착한 두 사람, 박 여사는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밥을 데우고 국을 끓였습니다.
현수는 거실에 앉아 집안을 둘러보았죠. 어머니, 윗집 방 비었네요. 응, 세입자가 어제 나갔어. 월세 밀려서 쫓아냈지. 암튼 우리 현수는 다 계획 있고 남한테 손 안 벌리지. 회사에서도 인정받겠지? 현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나 퇴직했어요. 박 여사의 손이 멈췄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이혼도 했고 나 지금 친구 집 얹혀 살아요. 어머니 말대로 다 계획대로 안 돼요. 정적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 여사는 마치 뇌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토록 의지하던 아들의 삶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일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 현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잘못이라. 어머니, 사람은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엄마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박 여사는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그래도 미리 말하지 그랬어. 내가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말하기 힘들었어요. 어머니의 기대가 너무 컸으니까. 박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아들조차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문득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사람은 다 사는 게 늘 계획대로 안 돼요. 현수의 말이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죠. 저녁 무렵 비는 그쳤지만 박 여사의 마음속 먹구름은 여전했습니다. 현수는 짐을 풀고 있었고 그녀는 부엌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민수에게 했던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젊은 놈이 체면도 없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그 말들이 이제는 화살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 같았죠. 현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제가 잠시만 있다가 일자리 구하면 나갈게요. 패 끼치고 싶지 않아서.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집인데 패는 무슨. 그런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너 그렇게 성실했는데. 현수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구조조정 당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내가 너무 일만 한다고 떠났고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박 여사는 처음으로 아들의 약한 모습을 보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혼자 아파했을까. 그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 내 탓이구나. 내가 너무 강요했어. 현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 여사가 문을 열자 은희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반찬통을 들고 있었죠. 너희 모자 얼마 만에 만났다고. 내가 밑반찬 좀 가져왔어.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현수는 피곤한 듯 눈을 감았고 박 여사와 은희는 부엌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어떻게 됐어? 갑자기 왔다며? 박 여사는 친구에게 현수의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은희는 듣고 나서 박 여사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분자야, 힘들겠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 내가 최선을 다했잖아. 근데 은희야, 아까 그 말 생각나? 내가 민수에 얘기하면서 사기 아니면 마약이야 그랬잖아. 근데 우리 현수도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어요. 은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민수라는 청년 나 몰래 용돈 봉투 주고 갔어. 아주머니가 고생 많았다고 하면서. 박 여사의 눈이 커졌죠. 뭐라고? 너 모르게 몇 번 우리 가게 와서 반찬도 사갔어. 항상 공손하고 예의 바르더라고. 한 번은 내가 무거운 상자 나르는 거 도와주기도 했고. 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군가를 너무 쉽게 판단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덮쳤어요. 내가 너무 심했구나. 은희는 친구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법이야. 너무 괴로워하지 마.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졌고 밤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현수는 이미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은희가 돌아간 후 박 여사는 휴대전화를 꺼내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김민수 서울시 창업지원. 검색 결과에 실제로 서울시 청년 창업지원 최종 합격자 명단이 있었고 거기에 민수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SNS 계정도 찾았습니다. 엄마 없이 자랐지만 혼나도 좋으니 어른 한 명쯤은 내 진심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민수의 글을 읽는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현수가 뒤에서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냥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싶어서. 현수는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박 여사는 깨달았어요. 삶은 철저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민수에게 했던 자신의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생각이 많아 잠을 설쳤어요. 거실에서는 현수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니 어릴 적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얼마나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왔을까. 박 여사는 아들의 이마에 살며시 손을 얹었어요.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문득 민수가 어디서 지내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를 너무 쉽게 내쫓은 것은 아닐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현수가 잠에서 깼어요. 어머니, 아침부터 무슨 생각해요? 아니, 그냥 생각이 많아서. 현수는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혹시 그 세입자 때문에 걱정하세요? 박 여사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어요. 어떻게 알았어? 어젯밤에 흐느끼면서 휴대전화 보시더라고요. 그 사람 SNS였죠? 박 여사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사람 판단했나 봐. 현수는 부엌으로 와 어머니 옆에 섰어요. 어머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죠. 박 여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성숙해졌을까?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찾아가 볼까? 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그때 문득 은희가 떠올랐어요. 혹시 그녀가 민수의 연락처를 알지 않을까? 박 여사는 서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희야, 민수 연락처 혹시 알아? 전화기 너머로 은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갑자기 왜? 어제 너 그렇게 말하더니 내가 잘못했어. 사과하고 싶어서. 은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연락처는 모르지만 오늘 민수 가게 오픈한대. 전단지 하나 줬는데 잠깐만. 종이 뒤적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은희가 주소를 불러주었어요. 박 여사는 그것을 메모했습니다. 고마워, 은희야. 내가 좀 잘못했다. 미안해. 은희는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잖아. 통화를 마친 박 여사와 현수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박 여사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왠지 모를 설렘과 부끄러움이 공존했습니다. 엄마, 선물도 가져가요. 가게 오픈했으면 축하해드려야죠. 현수의 제안에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꽃집에 들러 작은 화분을 샀습니다. 번창하세요라는 메시지 카드도 함께요. 민수의 가게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시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지역 마켓이라는 작은 간판이 달린 가게 앞에 서자 박 여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안은 아직 정리 중이었어요. 진열대에는 다양한 지방 특산물들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각 지역 생산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카운터 뒤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들어 손님을 맞이하던 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박 여사와 현수를 알아본 것입니다. 박 여사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자세를 고쳐 잡았어요.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화분을 내밀었습니다. 축하해요, 민수 씨. 창업 성공해서. 민수의 눈이 커졌죠. 예상치 못한 방문자에 당황한 듯 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박 여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희 통해서 알았어요. 내가 사과하러 왔어. 민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박 여사는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민수 씨를 너무 함부로 판단했어요. 믿어주지도 않고. 미안해요.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현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어머니 아들이에요. 현수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박 여사는 현수를 바라봤어요. 든든한 아들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두 사람을 가게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아직 정리 중인 공간이었지만 나름 아늑했어요. 테이블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드릴게요.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 여사는 가게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띄었어요. 지방 각지의 농부들과 특산물 사진이었죠. 민수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느껴졌습니다. 커피를 들고 돌아온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아셨어요? 박 여사는 은희 얘기를 했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 아주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방을 구할 때도 힘들 때도. 현수가 민수에게 물었어요. 이 가게는 어떤 컨셉인가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죠. 지역 특산물 직거래 플랫폼이에요. 지방 소농들이 직접 물건을 보내면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판매해드리는 방식이죠. 민수는 자신의 사업 계획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런데 왜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마음을 정리했어요. 민수 씨, 내가 너무 오해했어. 젊은 사람이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창업 얘기도 의심하고. 민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정이 북받치는 듯 했어요. 사실 그때 너무 속상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처럼 따끔하게 말해주신 분은 처음이었어요. 박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는 듯 바라봤죠.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어른들은 늘 동정만 했지 누구도 저를 혼내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깨질 것처럼요. 민수의 말에 박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현수도 복잡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쓴소리 해주실 때 비록 상처받았지만 한편으론 누군가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다는 느낌이었어요.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도 내가 너무했어. 용서해줘, 민수 씨. 민수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이미 다 지나간 일입니다. 오히려 그 경험 덕분에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마케팅 쪽에서 일했거든요. 조언이라도. 민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사실 홍보가 제일 고민이었는데. 두 남자는 금세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현수가 오랜만에 생기 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투자자들이 관심 가질 거예요. 현수의 말에 민수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박 여사는 문득 자신의 방이 비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 씨, 지금 어디 살고 있어? 민수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 친구네 잠시 신세 지고 있어요. 곧 적당한 곳 구할 거예요. 박 여사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어요. 우리 집 방 다시 쓸래? 월세는 조금 깎아줄게. 민수와 현수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여사는 부끄러운 듯 말을 이었어요. 사실 혼자 있기 좀 무서워서. 그리고 현수도 곧 일자리 찾아 나갈 테고.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게 된 세 사람은 가게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은희가 가게에 들어오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박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람은 다 사정 있는 법이지. 일주일이 지나고 민수는 다시 박 여사의 집 2층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요. 그의 가게 지역 마켓은 조금씩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현수의 도움도 컸습니다. 현수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여전히 노력 중이었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리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오히려 그를 자유롭게 해준 것 같았죠. 박 여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수와 현수를 위한 특별한 저녁이었습니다. 은희도 초대했죠. 오랜만에 집안이 북적거렸어요. 초인종이 울리고 은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직접 만든 반찬통이 들려 있었어요. 분자야, 집이 왜 이렇게 환해? 오랜만에 보는 풍경인데. 박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 나도 모르겠네. 갑자기 사람이 많아져서 정신없어. 두 친구는 거실에 앉았어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현수는 어때? 괜찮아? 박 여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아직 힘들지만 이제 서로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어. 예전엔 항상 잘 지내냐고 물으면 응이라고만 대답했거든. 이제는 안 좋을 때 안 좋다고 말해. 은희는 박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어머니로서 듣기 더 힘들 수도 있잖아. 그래도 진실이 낫더라고. 내가 너무 강한 엄마였나 봐. 은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강한 게 아니라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했던 거지. 나도 그랬으니까 알아.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현수가 함께 내려왔어요. 두 사람은 무언가 열심히 이야기하는 중이었죠. 어머니, 민수 씨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대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박 여사의 눈이 커졌어요. 뭔데? 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 지역 마켓이 조금 자리 잡으면 온라인 마케팅 담당자가 필요해요. 현수 씨가 경험이 많으시니까. 현수는 오랜만에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작은 일이지만 새로 시작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박 여사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현수가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민수가 그를 돕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두 사람이 잘 맞을 것 같아. 은희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내가 상 차리는 거 좀 도와줄게.
네 사람은 오랜만에 풍성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게 느껴졌어요. 이야기꽃이 피었고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사 후 현수는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내가 실패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박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실패가 아니라 그냥 삶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저도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강하게 살아오셨는지. 저희 때문이었죠? 박 여사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흔들리지 않게 내가 바위처럼 단단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은희와 민수는 조용히 자리를 비워주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참 신기해요. 민수가 말했어요. 처음 봤을 때는 정말 무서운 아주머니셨는데. 은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가 있어. 분자는 평생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 강한 척하느라 정작 자기 마음은 돌보지 못했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사연이 있다는 걸. 거실에서 박 여사와 현수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시간이었죠. 오랫동안 쌓아온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희는 집으로 돌아갔고 민수도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박 여사와 현수는 거실에 남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수야, 내가 해외에 있을 때 많이 외로웠어?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어머니께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 못했어요. 박 여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너에게 힘들다고 말하면 내가 더 부담스러울까봐.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과 걱정이 그 온기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골목길에는 개나리가 피어나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졌어요. 박 여사의 집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현수는 민수의 지역 마켓에서 일을 시작했고 점차 자신감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민수의 가게는 입소문을 타고 성장했어요. 지역 특산물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여러 지방의 소농들과 파트너십도 맺었습니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민수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박 여사는 아침마다 2층으로 올라가 민수에게 아침 식사를 챙겨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죠. 은희의 반찬 가게도 민수의 도움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어요. 현수가 만든 웹사이트 덕분에 주문이 늘어났고 은희는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비명이었죠.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박 여사는 민수의 방 앞에서 노크를 했습니다. 민수 씨, 아침 먹고 가요. 문이 열리고 민수가 나왔어요. 단정한 차림새였습니다. 오늘 투자자 미팅이 있어서 일찍 나가봐야 해요. 박 여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긴장되겠네. 준비는 다 됐어? 민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현수 형이 많이 도와줬어요. 걱정 마세요. 두 사람은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는 이미 현수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노트북을 보며 무언가를 열심히 확인하고 있었죠. 현수야, 밥부터 먹고 일해. 현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오늘 중요한 날이라서요. 민수 동생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점검 중이에요.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서로를 걱정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이 식탁 위에 가득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수와 현수는 함께 출발했어요. 박 여사는 문 앞에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파이팅! 꼭 성공할 거야. 민수는 잠시 멈춰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박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박 여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뭘, 나도 많이 배웠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현수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어요. 어머니, 저희 다녀올게요. 두 사람이 떠난 후 박 여사는 은희의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친구를 찾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은희야, 오늘 민수가 중요한 미팅 있대. 은희는 반찬을 진열하다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잘 되면 좋겠다. 그애 정말 성실하더라. 박 여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함부로 판단했었어. 은희는 친구의 손을 잡았어요. 분자야,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지. 현수가 했던 말과 같았습니다. 박 여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녁이 되고 민수와 현수가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만 봐도 결과를 알 수 있었어요.
밝게 빛나는 눈빛,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성공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투자 확정됐어요. 현수가 들어오자마자 외쳤습니다. 박 여사는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어요. 민수도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축하해, 민수 씨. 우리 현수도, 은희도 함께 축하해 주려고 찾아왔어요. 네 사람은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이었죠.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박 여사님 덕분이에요. 박 여사는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내 덕분이라니. 그때 박 여사님이 저를 믿어주지 않았잖아요. 그게 오히려 저에게 동기부여가 됐어요. 꼭 성공해서 보여주겠다는 결심이 생겼거든요. 박 여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민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찾아와 사과해 주신 것도 정말 감동이었어요. 어른이 아이에게 사과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현수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어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항상 배울 점이 많아요. 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세 사람을 바라보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꺾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사람은 다 사정 있는 법이지. 그리고 월세는 밀리면 안 된다, 알겠지? 박 여사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골목길로 퍼져나갔어요. 그렇게 한 통의 전화와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말 한마디의 힘,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이 빚어낸 작은 기적이었죠. 지금까지 사람 풍경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거대한 풍경입니다. 그 풍경 속에는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며 우리 각자가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우리 주변 풍경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재구성하여 계속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